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요 조금 다른 겁니다.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은 카테고리가 추가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뭔가 산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엄밀히 생각하면요, 사실 쇼핑몰을 더 잘 되게 하는 도구,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시기에 아주 뜨거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에 대한 첫걸음인 거죠. 라이브 커머스 시작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서 갑자기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론을 하는 건 이게 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요 과정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저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작해 볼게요. 예전에 휴대폰이 없던 예전 사람들은 물건을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가다가 봤어요. 땡겨요. 집에 가서 누웠는데 자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와서 삽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셨다면, 요즘 사람들은요, 휴대폰이 생기고 조금 달라졌어요. 가다가 봤어요. 땡겨야 되는데 땡기기도 전에 이미 휴대폰을 열고 검색이 들어갑니다. 그죠? 검색하고 나서 물건을 샀어요. 사고 나서는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내가 산 물건이 잘 산 물건이다, 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잘못 사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변 분들에게 묻습니다. 나 이거 샀는데 어때? 한번 봐줄래? 이걸 괜히 한번 얘기하게 되잖아요. 이걸 요즘은 다 SNS에서 풀고 있잖아요.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자기가 구매한 물건들을 올립니다. 올리면 저를 원래 평소에 좋아했던 친구거나 저를 팔로우하는 친구들이 이 제품을 보더니 저거 괜찮은데? 하고 다시 돌아가서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고 자기도 또 올리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사이클이 보이시죠? 이 안에 작은 회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발달해서 가장 최근에는 요 다음이 또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보세요. 가다가 봤어요. 땡기기도 전에 검색 들어갑니다. 검색 들어가고 나면 이제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가 더 생겼어요. 보세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친구들이 알아서 가격 비교, 아니면 무슨 성능 비교, 이런 것들을 비교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약간 고르면 되게 만들어줘요. 고르고 나서 바로 구매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맛집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게 광고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받고 싶거든요. 그걸 검증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은 예를 들어드리면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사 먹을 때요, 이 집 보쌈이 저 집 보쌈보다 빛깔이 더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나요? 아니죠. 리뷰 보시잖아요. 리뷰 보고 나서 여기가 좋네 하면 이쪽으로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검증을 하는 단계, 요 단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은 똑같죠. 구매하시고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리시고요, 친구가 또 보고 이렇게 막 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저희는요, 가급적이면 이 사이클 안을 유심히 쳐다봐야 되고요, 이 사이클 안에서도 요 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케팅할 때 실무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 제가 이달에 얼마를 쓸 수 있나요? 예산을 묻게 되거든요. 회사에다가. 회사에 예산을 물으면 이달에는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녹색 부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1등을 한다? 쿠팡에서 1등을 한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월에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드는 돈이 돼요. 여기 회전 사이클 안에 특히 여기 노란 부분은요, 돈이 그에 비해 아주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커 나가야 되는 회사들은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라이브 커머스 한다 그래 놓고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조금 더 이따가 해드릴 건데, 이 물건 괜찮지 않아요? 그립감이 너무 좋아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하고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조금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가요, 어디까지 와 있냐면, 우리가 예전에 통닭집을 했어요. 그러면 저기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쇼핑몰로 넘어왔고요, 미디어 커머스로 넘어왔다가 라이브 커머스까지 넘어왔어요. 여기 넘어온 단계에 대해서는 다른 수업 시간에 상세히 이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 얘기만 하기로 했으니까 요 자리만 할게요. 그대로 뛰어넘어서 라이브 커머스만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면요,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항상 비교하게 되거든요. 홈쇼핑이랑 라이브 커머스가 뭐가 다르지? 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홈쇼핑은 약간 T커머스에 조금 가깝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M커머스, 모바일 커머스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홈쇼핑은 어디서 보나요? 홈쇼핑을 휴대폰으로 보는 일은 잘 없어요. 집에 가서 그런 느낌 없으세요? 케이블 TV 보시면 7번과 9번 사이, 9번과 11번 사이 채널을 넘기다가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화면들이죠. 그렇지만 지난 15년 이상의 시간 동안 홈쇼핑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설명하면서 방송으로, 미디어로 여러분들에게 판촉행위를 한 가장 큰
같은 형태의 판매 방법이었어요. 근데 홈쇼핑과 가장 큰 차이점은요,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해야 될 건데요. 실시간으로 거래한다. 어라? 홈쇼핑도 실시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시간은요, 홈쇼핑보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 휴대폰으로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TV는 사실 집에 가서 보시는 거잖아요. 휴대폰은 회사에서,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실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실시간 의미는, 홈쇼핑은 아무래도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원만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채팅으로 묻고요, 그때그때 대답을 듣습니다. 심지어 방송을 하고 있는 쇼호스트에게 어떤 요청을 하실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품을 좀 뒤집어서 보여주시면 안 될까? 아, 그래요 손님? 이렇게 물건 뒷면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고객과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궁금한 건데요, 홈쇼핑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 뭐 큰 전체 시장 규모, 사실 우리 잘 감도 없고요. 약간 축소해서 보자고요. 우리나라 4대 홈쇼핑이 있습니다. 4대 홈쇼핑이 연간 내는 매출만 좀 보자고요. 그거 말고도 무슨 공영 쇼핑, 온갖 쇼핑 다 있잖아요. 홈쇼핑 그 뒤로 엄청 많거든요. 그거 다 무시하고요. 그 메이저급 홈쇼핑만 연간 내는 매출은 약 7조에 가깝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은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사실 가장 출발이라고 말하면 TV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티몬에서 했던 거고요. 이거보다 더 빠른 출발은 중국에서 온 건데요. 그걸 무시하고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자면요, TV온이 가장 빨리 말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보급이 빨리 된 부분은 그립이 됐던 것 같지만, 뒤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네이버입니다. 이건 뭐 시장을 거스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아주 성행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럼 한번 뜯어볼까요? 사실 이런 화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게요, 거의 크게 두세 가지가 보일 건데요, 세로 화면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정확히 짜여진 스튜디오에서 정제된 환경에서 했다라기보다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약간 스튜디오라는 느낌보다 현장 느낌을 더 보여주는 느낌으로. 세 번째, 약간 홈쇼핑과 가장 큰 차이가 좀 보이세요? 아랫단을 보시면요, 보세요. 지금 채팅 보이세요? 채팅 내용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송 중에 소비자는 채팅을 계속해서 보내고요, 호스트는 계속해서 이 채팅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말 그대로 실시간. 하나더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TV보단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환경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래서 라이브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조금 더 보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더 자유분방하다라는 느낌 드세요? 아프리카 TV, 유튜브 라이브, 먹방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동화되고 같이 대화 나누다가 팬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후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해서 정말 내가 저 물건이 필요해서 사시는 고객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친해져서 이분들에게 후원하고 싶으나 후원할 방법이 없으니 물건이라도 하나 사주는 방식으로 사기도 해요. 뭔가 소비의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껴지겠죠.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 거거든요. 라이브로 물건을 팔고 있어요.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뭔가 느낌상 캠핑 용품을 팔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도시에서. 사실요, 캠핑 용품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캠핑하면 뭐 하세요? 고기 구워 드시죠? 고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한 거지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성이 많이 늘어난 거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중국 분이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라이브 커머스에서만큼은 이분이 세계 1인자입니다. 스펙을 한번 볼까요? 이분이요, 팔로워가 5천만 명. 감도 안 오세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 5천만 명입니다. 이분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원과 맞먹습니다. 이분이 방송을 한번 켜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방송을 하면 얼마를 벌까요? 중국은 우리보다 방송 시간이 좀 길어요. 우리는 보통 1시간, 1시간 반 정도 켜는데요, 이분들은 3시간, 3시간 반 정도를 켠대요. 3시간 반 동안 켜면요, 혹시 450억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100억 매출이 뭔가 좀 목표점 같은 거거든요. 근데 450억? 조금 한다는 쇼핑몰들 있잖아요. 이 쇼핑몰들 중에 나 놀아 한다, 나 어디서 좀 한다,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한 300억, 400억 정도 해요. 그런 꽤 큰 쇼핑몰이 연간 벌어들이는 매출을 이분은 한 번 방송으로 팔아버립니다. 연평균 2천억을 순수익으로 남기는 수준인 거죠. 마음이 좀 들뜨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새에 뭔가 대단히 큰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에서 미디어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또 그 후에 새로운 커머스들이 계속해서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뭔가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신문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또는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소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커머스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간단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